스트레티지가 최대 12억 5천만 달러 비트코인 매도 계획을 발표를 했죠. 이 계획이 어떤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발표를 했습니다. 6월 29일 날 DCCF 디지털 크레디트 캐피탈 프레임워크라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자본을 어떻게 돌릴 거고 돈을 어떻게 쓸 겁니다. 그 얘기를 발표한 거예요. 최근에 STRC 막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막 비트코인 가격도 안 좋으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좀 내세워야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발표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매도하겠다. 예전에는 아마 한 달 전이죠. 5월 말 정도였나? 34개 매도했을 때는 암시를 했죠. 매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방송에서? 앞으로 매도할 것 같으니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금만 던진 거다. 그 얘기를 드렸었죠. 그럼 그때 했었던 행동이 이거 얘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항상 얘기를 하죠. BOJ 총재가 우리 금리 올려야 되고 물가가 어떻고 빙빙 돌리면서 시장의 금리를 올리겠다 얘기를 해요. 2주, 3주 전부터. 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마이클 셀러도. 한 달 전부터 비트코인 우리 던질 거야. 34개 한번 던져봤어. 그럼 시장에서는 이제 인식을 하죠. 처음 비트코인을 매도한 거랑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 6월 말에 발표한 게 우리 비트코인 매도할 수 있어. 최대 12.5억 달러. 2800개 던질 수도 있어. 우리가 갖고 있는 2.5%. 그럼 이거를 던져서 너네들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거 얘기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래, 알겠어. 너네들이 비트코인을 12.5억 달러 파는 거 알겠어. 거기까지는. 그 판 돈으로 어떻게 할 건데? 뭐를 할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 얘기를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장이 올랐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올랐다가 다음날 떨어져요. STRC도 올랐다 살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좋다. 마이크 셀러 역시 천재다. 라는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어땠다? 근데 이게 지속할 수 있을까?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어떤 정책인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발표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뭐를 좀 알아야 되냐면 M&AV 시가총액 스트래티지 주가 시가총액 나누기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그동안 스트래티지 MSTR에 그리고 요거를 비트코인으로 나눈 거예요. 이 나눈 값이 보통 2.4에서 2.8배까지 상승장대. 이 말은 뭔 뜻이냐면 내가 주식을 계속해서 발행을 할 수가 있어.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식의 시가총액 그 덩어리보다 비트코인 덩어리가 더 커. 그럼 주식을 발행해서 또 비트코인을 사고 계속 무한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M&AV 요거 기준했을 때 1 미만으로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죠. 이 상태에는 내가 주식을 발행할 수가 없어요. 왜? 시가총액과 비트코인에 보유된 내재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나눴을 때는 막 2.4, 2.8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더 살 수 있었어. 근데 지금 못 사. 그러면 스트래티지의 주요 모델이 자기네 주식을 발행해서 그 돈을 갖고 비트코인을 사서 계속해서 시가총액을 높이는 순자산 가치를 높이는 그런 모델인데 주식 발행이 안 돼. 비트코인을 못 사. 그럼 첫 번째 MSTR 요거 보통주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받고 비트코인을 산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온 게 STRC예요. 야, 우리가 너네 이자 한 11.5% 정도 줄게. 원래는 뭐 이제 9. 몇 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올라갔다가 막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너네 STIC라는 상품, 우선주 상품을 사면은 이자 줄게. 원래는 처음에 뭐 연말에만 주고 막 이렇게 분기마다 막 주려고 했다가 이제는 2주마다 줄게. 그리고 이 주식은 100달러에 거의 폐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가격은 100달러로 거의 유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자는 9.5에서 11.5까지 매력적인 이자 줄게. 지금 미국의 단기채가 4% 가까이 되죠. MMF가 한 5% 정도 잡는다 치면은 그럼 거의 2배. 2배 가까이 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엔진이 STRC예요. 그래서 이 STRC로 막 이제 자금을 계속해서 끌어모으는데 이 STRC가 지금 100달러 패깅이 깨졌죠.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가 84달러인가 그러더라고요. 깨졌어요. 그러면 STRC를 투자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불안하겠죠. 야, 100달러에 맞춰준다며. 근데 지금 70달러야, 80달러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M&AV 요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스트래티지 시가총액과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를 나눈 값 요것도 안 돼. 1.0 미만이야. 자본 못 빌리죠. 돈을 못 빌리죠. 그리고 이것도 안 돼. STRC도 100달러 패깅이 깨져버렸어. 그래서 STRC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수익률을 더 줘야 STRC를 사니까.
그러면 스트레티지가 가장 지금 제일 중요한 자본 동력, 돈을 구할 수 있는, 조달할 수 있는 엔진이 멈춰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오케이, 우리 그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12.5억 달러만큼 최대 팔게. 그럼 팔아서 그 돈으로 뭐 할래?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연 16%짜리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할 거야. 이게 뭔 소리냐? 지금 STRC 가격이 75달러로 떨어졌죠? 방송 전에 84달러까지 올라갔고, 원래 이게 100달러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뭐를 산다? STRC를 사는 거예요. 70달러, 80달러에.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원래 100달러짜리를 70에서 80달러 사면 한 20달러 정도 싸게 사는 거죠. 여기서 일단 차익 실현.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예를 들어서 STRC를 1억 달러 사. 그럼 1억 달러만큼 얘네들이 지급해야 될 이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달러 STRC를 샀어. 그러면 스트레티지에서 나한테 1억 달러 이자를 줘야겠죠. 배당을. 14%든 12%든 계속 줘야 되는데 지네가 지네 거를 사. 그러면 배당이 굳는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럼 첫 번째, 액면가가 100달러인데 70달러에 사. 싸게 샀네. 30달러 차익. 두 번째, 남들한테 줘야 되는 배당 이익을 지네들한테 줘야 되니 지네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 말은 즉슨 1년이든 2년이든 계속해서 줘야 될 배당을 아꼈다. 요 두 가지를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코슈님, 근데 지네가 지네 돈으로 STRC를 사는 게 그게 맞나요? 자기 돈으로 산 건데 그 순이익이 발생한 게 맞는 건가요? 회계상으로는 부채를 재매입한다, 뭐 차입 처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액면가보다 싸게 산다. 70달러, 80달러, 20달러, 30달러 수익이 되는 거죠. 만약에 100달러로 패깅이 안 돼, 안 맞춰져.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만 만약 100달러로 올라가 그러면 스트레티지 입장에서는 수익이 맞죠. 지 돈으로 사도. 그러니까 지네들이 100달러까지 맞춘다, 올린다 했을 땐 수익이 맞죠. 그리고 지네 돈이어도 이자가 나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수익이 맞죠. 그러니까 소각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이게 이자를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냐면 무위험 금리가 3.8% 해서 12%, 4% 합산하면 16% 되는 거예요. 16%.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연 16%짜리 무위험 차익 거래야. 거기다가 25% 차익은 보너스. 100달러 패깅이 이제 된다고 했을 때. 요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시장이 기발한데 좋은데 올라간 거예요. 근데 다음날 떨어진 게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STRC를 샀죠.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그 STRC를 어디다가 보관을 하냐면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관을 한다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담보물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그걸 담보로 제공을 하고 그 담보를 통해서 스트래티지가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STRC를 담보로 야 현금 좀 빌려줘 디파이 플랫폼아. 그럼 디파이 플랫폼이 오케이 STRC 담보로 받는 대신 우리가 5% 이자로 너네한테 현금을 내줄게. 그럼 예를 들어서 1억 달러 STRC를 디파이 플랫폼에 담보 맡겨놓고 스트래티지가 5%의 이자로 현금을 받아. 현금을 받아. 폰지 느낌인데요. 맞아요. 정답. 폰지예요. 그러니까 봅시다. 12억 5천만 달러 비트코인을 팔아서 12억 5천만 달러 STRC를 사. 그리고 12억 5천만 달러 STRC를 디파이 플랫폼에 담보로 맡겨. 그리고 12억 5천만 달러에 대한 이게 담보를 맡기고 현금을 또 받아. 대출을 받아. 근데 그 현금 대출 받는 이자가 5%예요. 근데 여러분들 STRC 이자고 지금 몇 프로 준다고? 12% 주죠. 11%에서 14%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디파이 플랫폼에서 그 빌린 현금을 또 STRC를 사. 그러면 5%에 빌렸다 그러면 12%라 치면은 12% 마이너스 5%면 7%네요. 7%의 차익 실현을 거르는 거죠. 이걸 루핑 캐리 트레이드라 그래요. 폰지사 맞아요. 폰지. 그러면 그냥 12억 5천만 달러로 비트코인을 매도했을 뿐인데 첫 번째 연 16% 차익 실현. 그리고 두 번째 25% 차익. 그리고 세 번째 디파이 플랫폼에 또 맡겨서 여기서 또 7%씩 먹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한 번 하면 7%죠. 세 번 하면 어때요? 21%.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안전합니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안전하지 않아요.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무너지냐면 담보 비율이 붕괴되잖아요. 그럼 무너져요. 담보를 뭐로 맡겼죠? STRC로 맡겼어요. 그럼 막말로 그냥 가능성만 얘기 드린 겁니다. 공매도 애들이 작업 쳐가지고 STRC 가격을 쭉 떨고 그러면 이거 연쇄청산 나요. 연쇄청산 납니다. 디파이라서 자동으로 그냥 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버틸게요. 어디서 뭐 자금 조달할게요. 이런 게 없어. 연쇄청산이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야, 이런 경우의 수가 있구나. 비트코인을 최소한으로 매도하면서 자본을 구하고 그걸로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연쇄청산 나오면 답이 없어요. 위험할 수 있다. 충분히. 근데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그냥 무지성이었어요. DAT라고,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라고 DAT 기업이었죠. 그냥 단순하게 주식 발행, 오늘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아니면 보통주든 우선주든 돈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해서 무조건 비트코인을 무지성으로 사는 거야. 그런 비트코인 고래였다면 이제는 디지털 중앙은행이 된 거죠. 비트코인을 갖고. 제가 아까 요 폰지 사기 누가 한다 그랬어요? 은행이 한다 그랬잖아요. 은행이 이렇게 해요. 중앙은행이 10억 달러를 찍으면 밑에 하부에다가 돈을 나눠줘요. 100억 달러, 1000억 달러가 돼요. 이게 돈이 돌고 돌면서. 실제로 은행에 가지고 돈 있어 그러면 없어요. 그동안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고래였다면 그냥 단순히 그냥 사는 고래였다면 이제는 디지털 중앙은행이 됐다. 이거는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위험한 건 위험한 거다. 쉽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도하면 어떻게 하나요, 쿠슈님? 시즌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매도해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매도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봤고 수년 전부터 얘기를 드려왔었습니다. 근데 매도가 능동적인지 아니면 수동적인지 그게 중요하다. 자기네들이 원해서 계획을 잡고 매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어쩔 수 없어서 회사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 때문에 환매 요청 때문에 아니면 레버리지가 붕괴돼서 아니면 아까 디파이 플랫폼 STRC 패깅이 깨져서 그런 경우면 위험하다. 그렇게 제가 분류를 해드렸죠. 만약에 지금처럼 스트래티지가 우리 12.5억 달러 비트코인 매도할게요 라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면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전 이번에 스트래티지 유연하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물론 던지면 이제 가격 하락하는 데 영향을 주겠지만 좋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좋다고 봐요. 왜? 일을 크게 안 만드는 게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이번 선택이.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없이 진짜 예전처럼 계속 비트코인을 사 그러면 스트래티지 주가 무너지면 비트코인 강제로 매도돼야 돼요. 그냥 싼 값에 나오는 거야.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에서 뭐 이것 때문에 12.5억 달러 던지는 것 때문에 뭐 10%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한 20%, 30%더 크게 떨어져요. 이거는. 근데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야, 스트래티지로 이렇게 힘들고 비트코인을 12.5억 달러 판다고 하는데 스트래티지처럼 따라하는 DAT 기업들,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지금 죽을 똥, 쌀 똥 막 힘들다는 거야.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올해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뭐 몇백 개, 몇천 개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게 모이면 몇만 개가 또 되니까 이런 애들이 좀 건들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스트래티지의 이런 결정, 12.5억 달러 팔게요. 이 결정이 좋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좋지는 않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다. STRC 회복에도 그렇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 회복에도 그렇고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소규모 DAT 앞으로 빠르면은 3분기에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DAT 기업들이 뭐 흔들리거나 아니면 위험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스트래티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제가 50K 때 떨어지면은 그 하락 근거 이유는 STRC 때문에 디팽이 된 것 때문에 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떨어졌고 58K에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하는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서는 이 선택은 옳다, 좋다.